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각각의 법칙들을 보면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정 자체를 조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조건이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자, 보일 같은 경우에는 몰과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샤렐 같은 경우에는 몰과 압력,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샤렐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는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갈 건데, 자, 결국에 이 셋을 다 이어주면 PV는 nRT다 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따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법칙들의 공식들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PV는 nRT 안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PV는 nRT를 기억을 하시고 각각의 법칙들의 조건들만 활용하시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진다. 공부도 많이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일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온도라는 조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일정량의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 일정, 그리고 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럼 PV는 nRT가 되는 건데 상수 날려버리고요. 온도 날려버리고요. 일정량 날려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PV가 상수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꺼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압력이 커져가면서 부피가 이제 반대로 반비례로 작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2배가 되면요, 부피는 절반이 되고요. 자, 그리고 부피가 절반이 되면 압력은 2배로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성립을 하겠구나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내가 추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추가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PV는 nRT가 되는 건데 몰 일정, 온도 일정이니까 이렇게 날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이 됐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었으니까 압력은 2배가 되었다라는 소리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위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기 그리고 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대기와 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무거워진 것은 맞는데 2배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이 2배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쭉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뭐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PV는 nRT에서 NT 지우면 보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샤를은 일정한 압력에서 P 일정하고요. 일정량이라고 했으니까 N이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PV는 nRT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압력 일정, 몰 일정, 상수 일정. 그러면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죠. 이 온도는 무슨 온도다? 켈빈 온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켈빈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우리가 도씨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프 개형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온도가 켈빈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만약에 온도가 도씨, 섭씨 온도를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PV의 nR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PV는 nRT가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몰과 압력이 일정하고요. 상수 날려버리고 나면 부피가 2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뭐다? 온도가 2배가 됐다. 근데 이 온도는 뭐다? 켈빈 온도가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0도씨였다라고 하면 여기는 273도씨가 되어야 온도가 2배다. 섭씨 온도 플러스 273이 켈빈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꼭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들어오면 뭐 보일 샤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일과 샤를 합쳐놓기도 하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일정량이라고 하는 건 보일과 샤를의 공통적인 조건이었죠. 자, 그리고 압력의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PV는 nRT에서
자, 보일 같은 경우에는 양과 온도가 일정을 했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양이 일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일 샤넬을 합치자라는 얘기니까 일정 양만 들어가면 되겠다. 아, 그러면 PV는 결국에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돌리면 부피는 압력분의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도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보일 샤넬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PV는 NRT를 직접적으로 들고 오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X축에 온도가 나와 있고요. PV가 있을 때 이런 일차함수가 만들어질 것이고, T분의 PV는 당연히 뭐 일정하겠지라는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짜관을 들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내신에서 뭐 조금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체 X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2짜관에 이렇게 수은이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래쪽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고요. 이 기체가 밀어내는 압력, 그리고 여기에 대기가 밀어내는 압력,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이니까 이 친구는 1atm이 되겠다, 아트모스피어가 되겠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 부피가 만약에 뭐 몇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그냥 편하게 10m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0도씨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273도가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된 거죠? 2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온도가 2배가 되었을 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부피도 2배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20ml가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샤르를 가져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밀려서 제2짜관에 들어있는 수은의 양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기준을 아래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19cm였다라고 하면 얘가 내려간 만큼 얘도 19cm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19cm가 된다라고 이제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8cm였다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밀어내는 압력, 그리고 이 친구가 밀어내는 압력, 그리고 여기에 수은 기둥이 밀어내는 압력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6cm가 1기압이기 때문에 38cm면 0.5기압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1기압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압력은 1.5기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PV는 NRT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보일 따로, 샤를 따로, 아보가드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V는 NRT를 쓰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안에는 기체가 갇혀있기 때문에 기체의 양은 그대로겠죠. 이거 날려버리고요. 상수 날려버리고요. 자, 그리고 온도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되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보시면 1기압에서 1.5기압이 된 거니까 압력은 2분의 3배가 되었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피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PV가 T인데 압력이 2분의 3배, 온도가 2배가 되려면 얘는 3분의 4배가 돼야겠는데 라고 만들어주시면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ml였으니까 여기에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40ml가 되었다라고 이제 꺼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부피가 2배가 된 건 아니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